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잘 쉬셨습니까? 10월 9일 월요일 한글날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열흘간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뉴스 브리핑을 지난 화요일 날 하고 그 이후로는 녹화분이 올라갔습니다. 저 마음 같아서는 매일 하고 싶지만 스태프들도 있기 때문에 제 혼자서 결정할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대통령은 유성룡 씨 생가를 방문을 하고 제조사나 징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귀성객 인사부터 시작해서 교통방송 출연, 그리고 수제비집 평창동에서 식사 등 온갖 이벤트를 다 했습니다. 아마 추석 직전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일부 조사에서는 50%대로 떨어진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적폐청산을 더욱더 강조하려는 의미로 제조사나 징비라는 말을 쓴 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추석 기간에 그야말로 열흘 휴가를 던져줬는데 이제는 쉬다가 지겨워 죽겠다부터 시작해서 자영업자들은 10월 달에 일하는 날이 15일에서 13일 정도밖에 안 된다. 며칠 일하지도 않고 월급 줘야 되고 월세 줘야 된다. 부터 돈도 없는데 놀면 뭐하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휴를 열흘씩 주면서 놀 때인가? 지금 과연 우리가 이렇게 열흘씩 놀면서 탱자할 때인가? 많은 고민이 필요할 때입니다. 북핵으로 나라 안보는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이고 미국발 통상 압력이 거세게 밀려오고 있고, 여기에 나라 경제는 엉망으로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미국발 통상 압력이나 중국발 경제 보복이 없다 하더라도 나라 경제는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동산 타령하고 탈원전 타령하고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타령하고 전 국민의 의료보험 전면 급여 주장을 하면서 밀려오는 위기들에는 도무지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핵 위기가 금융위기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리먼 브러스사의 도산으로 이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었을 때 한국이 아무 걱정이 없다고 하다가 그래도 환율이 1,500원까지 뛰어오르면서 당시에 한미 통화 스왑을 협정을 맺으면서 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우려는 전혀 없다. 외환 보유고가 3,800억 불이 넘는다. 자, 그래서 안심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외신에서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한국에 나와 있는 주요 외국계 회사들이 일부 떠나고 있는 현상도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 폭풍전의 고요라고 발언을 한 이후에 지금 한국 경제는 세계 주요 이 경제 국가들의 결정에 따라서 순식간에 돈줄이 말라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이것은 결국은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면 북한의 핵으로 국가신용등급의 위기가 왔다. 그래서 이 김동연 부총리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무디스, S&P하고 피치 이 세 개사를 대표들을 만나서 면담을 갖고 북핵 리스크에 대비하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회사들이 북핵 위협으로 한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킬 때 매우 위급한 상황으로 한국 경제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서명을 해놓고 보관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전에 한미 FTA 재협상에는 아예 불응하겠다고 1차 회담에서 8월 달에 큰 소리를 치던 김현종 한국통상교섭본부 대표는 이거 장난이 아니다. 우리가 오히려 빨리 미국 보고 협상을 개시하자고 해서 미국이 아예 협상에서 이 폐기 선언을 하고 빠져나가는 것을 뒷다리를 잡아서라도 붙들어 놔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추석 연휴 기간에 회담이 있었고요. 추석날인 지난 10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2차 한미 FTA 특별 공동위 회의가 열렸고 그래서 한미 FTA를 개정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추석 연휴 때 이 기사들이 좀 사라졌는데요. 이것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이 한국의 세탁기, 삼성과 LG의 세탁기를 미국의 이 가전제품 제조사인 월풀의 제소에 의해서 세이프가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갖다가 예고를 했습니다. 자, 세이프가드라는 것은 긴급 수입 제한 조치라고 해석이 되고 이 가트나 WTO에 있는 규정입니다. 이것은 불공정 무역에 의한 수입 제한과는 다른 부분으로 공정 무역임에도 불구하고 한 분야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 수입 물량이 급증해서 자국의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예외적으로 이 공정무역 협상을 준수하는 의무를 면제해 준다라는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이프가드는 함부로 취할 수는 없는데요. 이 미국 내에 이 삼성과 LG의 세탁기 때문에 월풀이라는 회사나 미국의 다른 회사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한해서 이를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이걸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11월 21일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보통 이 세이프가드는 60일 이내에 이렇게 미국의 각종 절차를 거쳐서 발동하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어서 세이프가드에 의한 미국의 이 관세 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 1% 관세가 40%로 인상이 되면서 한국의 이 삼성 LG는 아마 미국에서 세탁기를 판매하기가 불가능해질 겁니다. 수천억씩 두 회사가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월풀의 제소에 의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세이프가드에 대한 청원이 수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절차는 공청회를 거쳐서 11월 21일 제재 방법을 결정하고 행정부가 2달 이내에 그걸 발령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미국이 지금 전방위로 한국 경제를 쪼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이 나오고 있는 부분을 보면 FTA 재협상 그리고 미국의 이미 한국의 철강 기계 품목 그리고 화학 분야 등에서 반덤핑 관세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세탁기에 긴급 수입 제한이 있고 더 나아가서 냉전 시대에다 적용되던 안보를 이유로 긴급하게 수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한국의 철강에 대해서 미국이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외국산 철강 제품을 수입하는 것이 미국 안보에 위해가 되는가를 조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미 FTA 재협상을 했을 때 미국 측이 원하는 수준의 관세가 부활이 될 때 미국은 주로 자동차, 기계, 철강에서 미국이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농업 분야에서 한국에 지금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이 지금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한미 FTA에도 불구하고 관세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 일부 품목에 그걸 갖다가 향후 이
10년 이상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관세가 남아있는 미국산 농산물도 농축산물도 500개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미국은 다 요구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세 철폐라요. 자, 제조업에서만 향후 5년간 수출이 19조 줄고 일자리가 15만 개가 줄어드는 그런 타격이 생기고 농업도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방위의 미국의 압박은 제가 요약해서 이야기하자면 왜 일본도 미국에서 막대한 흑자를 얻고 있고 중국은 어마어마한 흑자를 얻고 있는데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는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하고 무역 문제를 제재를 하려고 하다가도 북한 문제로 100일간 해결을 해라 하면서 봐주고 아직 본격적인 제재를 하고 있지 않고 일본은 벌써 제재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만 이런 제재에서 시달리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 한국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다라는 겁니까? 한국 내에 미국의 제품이 점유하는 비중은 FTA 하기 전에는 8.5%였는데 지금은 10.64%. 한국은 전체 물건 10개 중에 1개는 미국 거다 이래 봐야 되고요. 미국 내 한국 제품의 점유율은 2.57에서 고작 3.19로 늘어났을 뿐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유독 우방이라는 동맹이라는 한국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일본의 예를 잘 봐야 됩니다. 일본 한번 보십시오. 일본의 아베는 지난 12월 달에 에이펙 회의 남미에서 열리는 칠레인가에서 열렸죠. 회의에 가기 전에 트럼프 당선자일 때 트럼프 빌딩에 들르기 전에 트럼프를 잘 아는 미국 내 인맥들을 일본으로 불러서 접대를 하고 여러 가지 이해를 챙겨준 뒤에 트럼프한테 내가 뭐라고 선물을 갖고 가면 좋겠는가 하고 물었다고 제가 그때 뉴스 브리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트럼프 빌딩에서 트럼프를 만나서 내가 당신 취임 이후에 정식으로 어마어마한 보따리를 싸들고 미국을 다시 방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아베가 제일 먼저 쫓아갔지요. 그러고는 트럼프하고 그때 플로리다에 있는 이 트럼프 소유 리조트에서 2박 3일간 골프를 치면서 그때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두 사람이 공동 회견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베는 수십조의 선물 보따리를 트럼프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트럼프가 가는 경제나 안보 방향에 대해서 거의 전방위로 서포트를 해주면서 트럼프와 아베 사이는 일말의 트러블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미 FTA 이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처음이 아니라 문 대통령 당선된 직후인 5월 11일 날 트럼프가 한미 FTA를 재협상해야 된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던 6월 30일 날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한국은 공동선언문에 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갔다 와서도 한미 FTA 신경 안 쓴다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7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한미 FTA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제 뉴스 브리핑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제가 문 대통령 취임 전후에 한 달간은 입을 좀 조심하는 게 좋다. 또 미국에 갈 때도 입을 굉장히 조심해라. 사드 가지고 문제 일으키지 마라. 보복은 뭘로 놓느냐? 경제 문제로 놓는다. 안보 문제에 대한 보복이 경제 문제로 한국에 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 문제에서 미국의 비위를 굉장히 잘 맞춰야 된다. 한국이 경제에서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추기는 지금 한국의 경제 역량상 어려우니까 안보 문제로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추면 경제 문제에서도 미국이 그렇게 압박은 하지 않을 거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당선되자마자부터 사드나 북핵 문제로 문정인이 입등으로 미국을 엄청나게 자극을 했고 심지어 이번에 나오는 이런 미국의 강한 경제적 압박은 어디에서 온다고 봅니까?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문재인이가 미국에서 떠들고 다니면서 트럼프를 폄하하고 또 갔다 와서는 7월 달에는 트럼프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통화를 소개하면서 폄하하고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지난달 미국 유엔 총회에 참석했을 때, 한미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북한에 800만 불을 지원하는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을 질타했다라는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곧바로 이 무역 압박으로 노는 겁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6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하고 난 뒤에 미국의 무역 압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막을 수도 있었는데, 그때 운전석 논인이 뭔 일을 하면서 북한이 7월 초에 ICBM을 발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베를린에 가서 북한과 대화를 하고 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곧바로 한미 FTA 재협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국이 하자고 한다고 하는 거냐라면서 배짱을 두들겼습니다. 그때 7월 달에 처음 들고 놓은 이래 8월 달 첫 회의에 가서는 우리는 뭐 이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투로 결렬을 시켰습니다. 김현종이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되면서 큰 소리 치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할 겁니다. 그러다가 추석 직전에 김현종이 완전히 얼어가지고 협상을 재개 안 하면 FTA 깨진다고 매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많은 기간 동안에 아무것도 한 바가 없이 대책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이 그냥 블러핑으로 겁을 준다고 생각을 했다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고요. 미국은 블러핑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미 FTA에 대해서 미국이 한번 한국에 대해서 손을 보겠다 하고 나왔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미국이 깨거나 실제로 깨거나 아니면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한국을 거의 무한정으로 압박하겠다라는 것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한미 FTA가 한미 FTA만의 문제 아닙니다. FTA 말고도요, 반덤핑 관세 문제, 그 다음에 이번처럼 세이프가드, 또 무역확장법에 의한 안보 문제, 이런 걸로 전방위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문제 외에도 환율 조작으로 한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제가 문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은 자신과 어떤 특정한 나라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특정한 나라를 과거는 군사적으로 정부를 흔들어서 손을 봤지만 이제는 그러는 게 아니라 안보 문제나 어떤 동맹의 문제나 서로 간의 나라 간의 관계에서 미국이 불편함을 느끼면 그 나라를 손을 보는 방법을 경제로 손을 본다. 특히 트럼프가 되어서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할 때는 그렇게 하기가 매우 쉬운 조건이 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문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6월 말에 제대로 못하게 되면 미국의 통상 압박, FTA 재협상, 덤핑, 반덤핑 관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이프가드, 또 안보에 의한 수입 제한 등이 올 거라고 제가 뉴스 브리핑에서 방금 말한 것들을 하나씩 다 읊어서 곧 이런 것이 날라올 거다라고 하면서 대비해야 될 거라고 그때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씩 듣는 사람은 처음 듣는 소리 같겠지만은 그때 제가 방송한 내용을 다 들었던 분이나 되돌아가서 그때 내용을 찾아서 보면 제 말이 다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 족보가 등장을 해서 한국에 나오는 이유는 지난 9월 말에 미국에 있었던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800만 불 지원 문제, 그리고 거듭된 전쟁 반대 평화 이야기를 보면서 미국 정부에서는 한국 정권에 대해서 손을 좀 봐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제 문제는 경제 문제일 뿐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왜 미국이 한국보다 미국에서 훨씬 흑자를 보는 일본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왜 중국은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까? 근데 왜 한국, 동맹이라는 한국을 이렇게 건드려요? 그거는요, 동맹이라고 하면서 뒤로는 미국의 편이 아닌 듯 행동하고 있다라는 미국의 판단이 있었고, 그 판단은 안보 문제하고는 별개로 경제는 경제다. 서로 한번 원칙대로 해보자라고 미국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미 FTA 개정을 이야기하는 미국의 입장이 이게 경제 외에도 안보 문제도 있고 이게 장난이 아닐 수 있다. 갔다 가다가는 한국을 정말로 경제적으로 미국이 틀어서 압박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버틸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미리 안보 문제에서 입장을 바꾸어서 미국과 제대로 된 조율을 하고
더 나아가서 경제 문제에서도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미국에 제시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 경제 문제에서는 한번 해보려면 해봐.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안보 문제에서는 편이지만 편이 아닌 듯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냉정하게 드라이하게 서로 실력과 실력, 법과 법으로 한번 해보자 노는 겁니다. 한국의 현 정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현 정권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은 미국과의 동맹 이거 필요 없다. 지금 글로벌 시대에 동맹을 재조정하자. 뭐 미국에 그렇게 친미 일변도로 매달릴 필요가 있나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전부 입만 열면 그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시작전권도 이양을 하고 한미 동맹이 마치 우리가 끌려다닐 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 말려든다 하면서 마치 북한의 편을 든 듯이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미국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 너거는 우리를 냉정하게 바라보자는데 우리도 너네들을 냉정하게 바라보겠다면서 이 문제가 터져 놓은 겁니다. 요약하자면 경제 최근에 일고 있는 미국의 통상 압력, 한미 FTA 재협상, 반덤핑 관세, 세이퍼 가드, 그리고 이 무역 확장법 232조에 의한 안보에 의한 수입 제한 등의 압력은 이 안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간의 트러블이 그 주요 원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점이 이 출발의 시작이지만은 그렇다면 미국의 흑자를 낳고 있는 나라들 목록을 놓고 보면 한국은 그 중에 적은 수준의 흑자입니다. 근데 왜 유독 한국한테 전방위로 압박을 하느냐? 그것은 경제 문제에서 불편하기 때문에 미운 놈한테 손을 먼저 보는 거죠.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경제적으로 풀라고 하면 안 풀릴 겁니다. 오히려 새로운 카드가 더 날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신용 등급 하락 문제요. 지금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이 미국 회사도 있고 아닌 회사도 있지만 미국의 이 연준이나 미국의 월스트리트하고 무관한 회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계 금융위기 때 3대 신용평가사들이 월스트리트와 짜고 얼마나 장난을 치는가 하는 것은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서 이 3대 신용평가사를 이렇게 시켜서 한국의 신용등급을 낮추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금방 내려가요. 또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 그러면서 이 위기가 고조되면서 한국에 있는 외국 회사들이나 외국 자본이 이탈해 나갈 때 미국이 한국을 통화 스와프나 또 신용 등급을 좀 낮춘다든지 이런 것이 가속화되어 버리면 순식간에 금융위기로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요. 미국의 힘은 군사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1차적으로는 아직도 미국은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입니다.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적인 능력을 앞세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을 도외시한 채 미국을 계속 자극을 하면요. 지금 얻어맞는 촉인데 어디까지 얻어맞을지 모릅니다. 이 문재인 정권이요. 미국하고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다가는 아마 정권 파탄 나서 손드는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어디서 파탄이 나요? 경제에서 파탄이 난다는 겁니다. 언제요? 제가 볼 때 내년쯤에 파탄이 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경제 압력요. 이 경제 문제라기보다는 안보 문제와 한미 동맹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